안녕하세요. 최고노후연구소입니다. 최고의 노후, 최고의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구소장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 전기세가 무서워서 망설여집니다. 작년에 새 에어컨으로 바꿨는데도 전기세가 2배나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서 더위가 더욱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기세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전국 가전업체들의 공식 연구 결과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과학적인 에어컨 전략법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 보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죠. 첫 번째, 필터 청소는 2주마다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필터 청소를 건강을 위해서만 하는 줄 아시는데 사실 전기세 절약에도 엄청 중요해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바람의 흐름이 막혀서 냉방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필터만 깨끗하게 관리해도 에너지 효율이 5% 향상되고 전기요금은 최대 27%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꼭 청소해 주세요. 다만 필터 청소 후에는 반드시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셔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외기 관리가 핵심입니다. 실외기는 에어컨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분이에요. 실외기 주변에 물건이 쌓여 있거나 환기가 안 되면 열기 배출이 제대로 안 돼서 전력 소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실외기 청소도 중요한데 특히 공기, 배출구 주변에 먼지가 쌓이면 순환이 안 되면서 전력 소모가 훨씬 높아져요. 심한 경우 화재 위험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외기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다면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실외기 전용 차양막도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 선풍기와 암막 커튼을 활용하세요. 에어컨만 단독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해 보세요. 차가운 공기를 더 멀리, 더 빠르게 순환시켜서 원하는 온도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암막 커튼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 강한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에는 암막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해 주시면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환기의 중요성을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 바람이 나갈까 봐 환기를 꺼려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름철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차 안에서 바로 에어컨만 틀기보다는 창문을 열어서 뜨거운 공기를 먼저 빼내고 에어컨을 틀면 훨씬 빨리 시원해지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을 켜기 전에 환기를 해서 더운 공기를 빼내고 에어컨 가동 중에도 적당한 환기는 필요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 효율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다섯 번째, 제습 모드의 진실을 알아두세요. 제습 모드로 틀면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제습 모드든 냉방 모드든 실외기는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비슷하게 나와요. 다만 상황에 따른 선택은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를 빨리 낮춰야 한다면, 냉방 모드를 습도가 높아서 끈적한 느낌을 없애고 싶다면 제습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특히 장마철 같은 습한 환경에서는 제습 모드의 습도 제거 효율이 냉방 모드보다 약 2.7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리할 때 환기는 필수입니다. 삼겹살이나 생선구이 같은 기름진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주세요. 기름 냄새와 함께 공기 중에 작은 기름 입자들이 떠다니는데 이게 에어컨 필터에 달라붙으면 성능이 떨어져서 전력 소모가 늘어납니다. 심하면 고장이나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일곱 번째,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버터형과 전속형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타입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정속형 에어컨은 주로 2011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들이에요. 이 타입은 설정 온도까지 일정하게 가동했다가 도달하면 꺼졌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켜지는 방식입니다. 이런 반복 작동 중에 많은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정속형은 켰다, 껐다를 반복하는 게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특히 최근 10년 안에 구입하신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형이에요. 인버터형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160% 정도의 높은 에너지로 빠르게 온도를 낮추고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10% 정도의 낮은 에너지로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버터형은 계속 틀어놓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타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에어컨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시면 돼요. 인버터형은 인버터라고 표시되어 있고 냉방 능력이 정경 마이너스, 중간 마이너스, 최소로 3단계로 표시됩니다. 정속형은 이런 구분 없이 한 가지로만 표시되어 있어요. 8번째, 외출 시간에 따른 전략이 있습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외출 시간이 90분 이하라면 그냥 켜두고 나가시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30분 외출 후 다시 켰을 때 연속으로 틀었을 때보다 전력 소비량이 5% 증가했고 60분 외출 시에는 2% 증가했습니다. 90분이 넘어가야 끄고 다시 켜는 게 더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인버터형은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처음 설정 온도까지 낮추기 위해 다시 높은 에너지를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시는 게 맞습니다. 9번째, 에어컨을 끌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바로 끄지 마시고 송풍 모드나 청정 모드로 20-30분 정도 가동한 후에 끄세요. 이렇게 하면 에어컨 내부의 습기가 날아가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곰팡이가 생기면 불쾌한 냄새가 나고 필터가 오염돼서 결국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거든요. 자동 건조 기능이 있는 에어컨도 있지만 작동 시간이 너무 짧아서 송풍 모드로 충분히 건조시키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본론 5정부 지원 혜택 1430-1700. 이제 정말 좋은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 에너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여름 에너지 바우처가 기존 43,000원에서 53,000원으로 1만원 증액됐어요. 약 20% 인상된 건데 이 정도면 한 달 에어컨 전기요금을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1인 세대 47,000원, 2인 세대 58,800원, 3인 세대 75,800원, 4인 이상은 10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추가 지원 정책들. 취약계층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있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 5천원에서 17만 5천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인버터형 에어컨의 올바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16-18도 또는 파워모드로 빠르게 온도를 낮춘다.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25-26도로 설정해서 계속 틀어놓는다. 90분 이하 외출 시에는 끄지 않고 그대로 둔다. 필터는 2주마다, 실외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선풍기와 암막 커튼을 활용해서 효율을 높인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지키시면 여름 내내 시원하게 그리고 전기요금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정속형 대비 약 34%의 전력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하니 오래된 에어컨을 쓰고 계신다면 한전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사업도 활용해보세요.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구매 비용의 10-2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에어컨 전기세 절약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타입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주변의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의료비 절약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고 노후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